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NF입니다. 주가는 지금 2년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 대비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자,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좀 반등 기회 노려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향후 주가의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괜찮은 구간일지, 이런 다양한 투자 전략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거의 뚜렷한 비슷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더 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9%, 과거 대비 소폭 올라왔지만 여전히 그래도 안정적인 수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걱정은 없어 보이고요. 이어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3,100, 3,500, 9,000대, 그리고 3조 8천, 4조 6천까지 오르면서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이후에 크게 눌리면서 1조 9천까지 내려왔고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부터 다시 한번 좀 반등하면서 계속해서 올라줄 것으로 향후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제 적자 전환했었고요. 이제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 아직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내년에는 흑자 전환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올해 여전히 적자 지속이 되지만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흑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에는 140에서 마이너스 700억으로 크게 눌렸고요. 4분기 드디어 전년 대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2,800에서 마이너스 1,400, 그리고 1분기에는 마이너스 2,000에서 마이너스 600,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2분기도 마이너스 800에서 마이너스 100대까지. 그리고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도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확실히 저점은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적자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죠.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0에서 100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그리고 올해는 360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지금 부채 부담이 생겼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부채 지금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좋지 못하다.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어서 RO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마이너스 깊어졌다가 한 번에 28까지 크게 올랐고요. 다시 마이너스 전환. 하지만 개선이 되면서 내년에는 11, 그래도 두 자릿수 진입에 좀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수익성이 아쉬운 상황, 개선이 된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내년부터는 수익성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EPS도 비슷한 흐름이죠. 꾸준하게 눌려왔다가 올해 개선,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내년에 플러스 전환. 자, 그리고 배당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적자기 때문에 배당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일단 예상치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한번 기대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적자인 관계로 산출 불가, PBR은 4.0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치 받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주가의 레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이제 급등세가 나왔던 배경이죠. 자, 3조 5천억 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가 떴습니다. 이는 글로벌 완성차 OEM과의 거래가 되겠고요. 기밀 유지 계약에 따라서 계약 상대나 기간 이런 것들은 비공개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니켈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뛰어나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배터리 소재가 되겠는데,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 삼원계 NCA를 원료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공시가 단지 규모만 공개됐음에도 시장은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계약 액수인 3조 5천억 원은 LNF의 지난해 매출의 75.7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 되겠고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LNF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다변화된 거래처 확보에도 성공했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LNF는 최근 열린 인터배터리 2025에서 차세대 양극재를 선보이면서 기술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니켈 함량이 95%에 달하는 단결정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업계에서는 이를 최근 주목받는 46파이 배터리에 납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전기차 주행거리를 연장하는 데 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는 지난달 실적 발표 이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27년도까지 이 매출에서 하이니켈 양극재 비중이 약 75%까지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 최대 출하량 달성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류승원 부사장은 어려운 전기차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는 대형 수주를 성사를 시켰고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해서 LFP 양극재 등 신규 사업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LNF는 현재 대구 3공장에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오는 26년 최초로 LFP 양극재를 양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27년 하반기에는 북미 최초로 이 LFP 양극재 생산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총 투자금은 1,000억 원 이상으로 잡았고 미국 진출 경험이 없는 만큼 방식 자체는 이제 단독 건설보다는 합작법인. 자, 이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LFP 양산 라인과 동일한 기술을 적용을 해서 북미 중저가 전기차와 ESS 시장을 좀 공략하겠다라는 회사의 계획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 이 정도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들어가서 막 그렇게 위험한 구간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7만원 라인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좀 지지를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확실히 좀 바닥을 다져줄 거로 보고는 있지만 얼마나 빠르게 개선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갔을 때 기간 대비 수익성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은 해 나가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우리가 좀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 그래서 수익성 관점에서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14만원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격 대비 거의 2배 정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14만원 라인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반드시 좀 끌고 가야만 최소 1년 이상은 좀 끌고 갈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한 14만원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몇 년이 걸린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중간에 어떤 큰 재료가 나오면 충분히 더 빨리 도달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건 아시잖아요. 그 배경에는 트럼프의 이런 관세 이슈가 트리거가 됐죠.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녹록지 않겠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서서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겠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제가 라인을 2개만 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만원 라인 하나랑요. 그리고 9만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더 제시를 해드렸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평단을 어디까지 내리시냐, 목표 주가 있죠? 14만원 밑으로 내리시되 가능하신 데까지 평단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여력 내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신 데까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많이 내리면 좋겠죠. 그래서 14만원 밑으로 가능한 데까지 내려주시고 장기로 보유하는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겠고요. 자, 다만 이제 과거에 지금 5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과거에 35만원까지도 갔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사실 뭐 목표 주가 밑으로 빼지 못하는 분들도 일부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최소, 정말 최소, 자, 너무 이제 관대하게 잡긴 했지만 그래도 23만원 밑에는 좀 꼭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좀 맞춰주시고 뭐 가능하시면 14만원 밑으로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 타면 안 되는 구간이죠. 9만원 밑에입니다. 9만원 언더에 이미 평단이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 타지 마시고 보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은 뭐 지금 탈출이 좀 가능하다, 그런 범위 내에 평단이 위치가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종목 장기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탈출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물려 계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 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평단 관리하면서. 오늘 전략은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